길에서 아주 길고 푸석푸석한 가발을 가져왔어. 엄마가 언니 보고 수능도 얼마 안 남은 고3이 무슨 길에서 이상한 거나 도둑질해오냐고 다그치면서 그런 망측한 거 버리고 학원이나 가서 공부하라고 했어.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근데 언니가 그 가발을 가지고 온 뒤로 원래부터 말수가 없었지만 더 말수가 없어졌어. 근데 언니가 갑자기 집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그 커다란 가발을 쓰고 다니는 거야. 신경의 변화를 주면 뭐라나 공부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 물론 나는 이 말을 듣고 고3 언니 오빠들은 수능이 다가오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그래서 다른 거에 의존하려고 하는구나 했고, 엄마도 그게 너무 망측하고 학교에서 꾸지람 들을까 걱정됐지만 냅두는 것 같았어. 우리 언니는 또 인싸인데 그래서 친구들도 많아서 고1, 2때 많이 놀았거든. 근데 그 언니가 그 가발을 쓰면 바로 아싸가 될 게 뻔한데도 이번엔 작정을 했구나 싶었지. 또 학교에서도 그 가발을 신기하게도 그대로 냅두더라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수험생들 그냥 면학 분위기만 조성하고 풀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가발이 주변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놀랍게도 언니는 이번 6월 모의고사 백분위가 미친듯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말로는 언니는 3월 모의고사 성적과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기적을 보였다는 거야. 평균 4, 5등급이던 언니가 바로 평균 1, 2등급을 맞았으니까.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가발 덕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이 가발 덕분이라고. 그래서 언니는 계속 가발을 쓰고 보는 모의고사마다 다 1등급을 사수하고 마지막 9월 모의고사는 만점을 받았어. 사실 나도 이게 가발 덕분이라고 생각해. 4월달까지는 공부도 게을렀던 언니가 가발을 쓰자마자 독서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고 그 등급을 오르는 폭을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3월에 공부를 안 했던 척한 것 같았으니까. 근데 큰 사건이 터졌어. 즉 내가 우려한 나대로 문제가 생긴 거야. 11월 달에 수능이 있는데 가발을 쓰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수능 시험장에는 가발을 쓰지 못하거든. 그 가발이 워낙 산만하고 푸석푸석하고 부피가 크고 흉측해서 감독관이 허락해줄 리가 없었어. 심지어 자기 머리도 아니고 가발이니까. 그래서 주변 수험생들한테는 방해되는 것도 또 혹시 모르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막는 차원에서 감독관은 그런 장신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았던 거지. 그날 언니는 사상 최악의 수능 점수를 받았고 언니와는 말을 단 한 번도 섞을 수 없었어. 언니의 머리는 전보다 하얘지고 피부까지 새파래졌어. 꼭 죽은 사람처럼 말이야. 엄마도 아빠도 저도 언니에게 뭐라 할 수 없었던 게 애초에 대화가 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언니는 결국 한 달 뒤 실종됐어. 이후 언니를 볼 수 없었어. 지금은 3년 정도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도대체 그 가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종종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언니가 쓴 비슷한 가발이 종종 길에서 발견되곤 한대.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잘나가는 인스타그램 셀럽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2만 명 정도 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0만 명 정도 된다. 하지만 더 유명해져서 더 큰 스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홍보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이건 뭐지? 나를 홍보할 만한 눈에 가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070 자동 편집하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인스타그램을 올리거나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SNS에 같은 프로그램이 편집 및 공유가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사용되어 자동 보정 및 알고리즘까지 분석을 해준다. 이를 기반으로 태그, 게시글 작성, 선택적 단체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이 소개되어 있다. 현재 내가 가진 할인 쿠폰으로 싸게 구독을 할 수 있어 큰 마음 먹고 결제를 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니 예상대로 글 하나만 올려도 여러 방면으로 펴지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나를 알리게 되었다. 와, 벌써 이렇게나 조회수가 늘었어? 이거 대박인데?
근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내가 올리지도 않은 게시글이 올라갔다. 물론 그 게시글은 얼핏 보면 내 일상 브이로그처럼 생겼지만 엄연한 나의 사생활이었다. 나는 브이로그를 2주일에 행사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찰해서 올렸다고 생각했다. 근데 소름 끼치고 어이없는 걸 발견했다. 난 그 브이로그 장소에 방문한 적도 없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매니저 언니, 혹시 이 영상 우리가 예전에 찍었었나? 지금 과거 스케줄 살펴보는데 카페 위치가 우리가 다녔던 곳이랑 전혀 반대야. 완전 다른 곳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나는 뭔가가 익숙했다. 그 브이로그가 올라간 형태가 내가 최근에 구독한 어플의 작동 방식이랑 너무나도 비슷했다. 홍보, 태그 등 모든 것이. 하지만 당황할 수만도 없이 문제가 터졌다. 나의 상황하는 모습이 편집되어 전 플랫폼에 퍼졌다. 당연히 많은 플랫폼에서 게시글 삭제 및 정지를 당하고 팔로워 수도 급감했다.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난 이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당장 지우려고 했다. 또 이건 명백한 범죄다. 해킹을 당했다는 것과 딥페이크가 사용됐다는 것을 당장 해명해야 했다. 하지만 어플 및 해당 구독 사이트는 온데간데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다가 입금했던 계좌도 추적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해킹을 당한과 동시에 딥페이크가 사용되어 그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돼, 거짓말이야. 주인공은 셀럽이고 가격이 싼 어플을 구독하여 사용했다. 어플 덕분에 더 많은 팔로워를 쌓고 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사실 그 어플은 해당 잠재적인 셀럽을 집어삼키는 악마의 어플이었던 것이다. 너도 유명해지고 싶니? 띠링띠링 0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 공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술품점에서 그림을 돌아보는 중에 눈에 띄는 그림을 발견했다. 그 그림은 강아지와 개밥그릇이 나란히 있는 그림이었다. 뭐지 저 그림은? 그림에서는 강아지가 그 밥그릇을 퍼먹는 것을 괴상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무엇인가 느껴지는 그림이야. 집에 걸어두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그 예감은 적중했다. 나는 평소 동물을 표현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괴상한 그림은 나에게 경이로운 감정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림 가격은 88만 원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샀다. 이제 너와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었구나. 나는 그 그림을 자신의 방에다가 걸어놓았다. 나의 방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다. 주전자 그림, 상자 그림, 원숭이 그림 등 갖가지 컨셉들이 장황하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가운데다가 놔줘야지. 이후 나는 그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갑자기 강아지가 커다란 손으로 밥그릇에 들어있는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나중에는 밥그릇에서 5만원짜리 돈을 미친듯이 꺼내면서 뜯어먹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스쳤고 묘한 충격을 받았다. 뭐지, 꿈인가? 내가 샀던 그림? 갑자기 어지러워. 그 충격은 도대체 뭐지? 아프진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또 내가 그런 그림을 팔기도 하지만 무명의 작가의 그림을 돈 주고 사서 팔기도 한다. 나는 나의 자그마한 미술품점을 운영하는데 요즘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 나의 그림을 비싸게 부르는 손님은 날로 늘어갔고 나는 점점 돈방 속에 앉게 됐다. 그림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덩달아 늘었고 여러 미술품이나 공예품까지 협찬을 받기 일쑤였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이제 돈방 속에 앉았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행운만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끊임없는 살인 충동이 떠올랐고 돈에 대한 집착, 일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저리 꺼져.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새로 고용한 조수에게도 막말이 쏟아붓기 일쑤였다.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에 나는 결국 그림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없어. 유행이 지나면 어떻게 하지? 다 저 그림 때문이야. 저 그림은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난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어. 나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고, 아니,
증상은 그보다 심해져 갔다. 나의 꿈에는 그 개밥 그릇을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이 계속 나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그 장면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석, 자세한 이야기. 화가 난 주인공이 구매한 그림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미술품점 역시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주인공은 그림을 뜯어버리고 액자를 뜨는 순간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지워버리는 것만큼 고귀한 것은 없다. 너 또한 이 강아지와 같지 않느냐. 모든 것은 네가 자초한 일이다. 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신나는 마음으로 놀이공원에 왔다. 날씨도 좋은 만큼 마음이 더욱 설레발이 쳤다. 방학 때이고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놀이기구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기 있는 놀이기구 같은 건 거들떠도 못 봤다. 하지만 놀이공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예약할 수가 있었다. 와, 이게 다 뭐람? 이거 레알 실화임. 대기시간 에반데? 예약한 사람 역시 너무나도 많아서 예약 대기시간은 3시간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비어있는 놀이기구를 찾기 시작했다. 물론 인기가 없는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고 원래 인기가 없던 놀이기구도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날씨는 너무 화창하지만 더웠기에 우리는 스무디를 사서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대기 없는 놀이기구 등을 여러 가지로 타다가 롤러코스터 같은 재미있는 놀이기구 대기 시간이 점점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타고 예약해둔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늘진 곳에 어떤 서커스 공연장이 있었다. 들어가 보니 서커스 공연은 아니었고 서커스와 관련된 열차를 타는 것이었다. 놀이공원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서커스 공연장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어쩐지 으스스하였다. 얘들아, 여기 공포체험관보다 무섭지 않냐? 얘들아, 나 여기 너무 무서워. 근처에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좀 이상해. 이 땡볕에 여기는 너무 그늘지고 오히려 춥다니까? 야, 쫄았냐? 그래도 예약 시간 좀 남았으니까 공포체험이랍시고 들어나가보자고. 들어가면 안대원분이 있을걸? 입구도 열려있는데 뭐. 그래, 담력 테스트 한다 치고 들어가자. 공포체험관도 사람 많던데? 우리는 안에 들어갔다. 안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었다. 인기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는데 대기선은 왜 이렇게 구불구불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이 대기선이 왜 이렇게 구불구불한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커스 공연장의 구불구불한 대기선을 지나서 안내원을 보고 입장을 준비했다. 안내원이 좀 이상한데? 야, 신경 쓰지 마. 안내원은 검정색 외투에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고 지하인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컨셉이라고 치기에는 기괴했다. 결국 우리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열차에 앉게 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렸고 앞이 깜깜해졌다. 서커스 공연장답게 원숭이나 침팬지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상한 피에로가 저글링을 했다. 그 후 보는 광경은 정녕 꾸미길 바랬다. 시작과 종말은 무엇이더냐? 약속되지 않은 변수를 찾아내는 혐오스러운 기쁨, 쾌락스러운 열매에 부합하는구나.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더냐? 나는 너무 무서웠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너무나 섬뜩했다. 이게 뭐냐고! 밑을 내려다보니 내가 탔던 열차에 타고 있는 수도 없는 괴물들과 위를 올려다보니 여러 개의 촉수가 달린 이상한 괴생명체가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깨어났는데 옆을 보니 서커스 공연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말 이상한 건 나도 그렇게 친구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서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몸이 진정되자 우리는 서로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때 짐작할 수 있었다. 왜 그 서커스 공연장 대기실이 구불구불했는지. 아마 그것은 망령들의 행렬이 아니었을까? 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영수야, 뭐하냐? 너 그거 들었어? 새벽 4시 44분에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가끔씩 귀신 사진이 올라온대. 넌 그걸 믿냐? 무슨 귀신 사진이 올라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 있어서 네가 귀신 사진 자주 찾아보면 그 시간 아니더라도 귀신 사진 수두룩하게 올라와. 아니야, 소문대로라면 귀신 사진 검색한 거 상관없이 딱 그 귀신 사진 하나만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소문에서는 알고리즘 마냥 귀신 사진이 2개 이상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의미가 없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귀신이 어플을 해킹이라도 하나 봐? 난 해볼 거야. 귀신 복장을 한 이상한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한 사람이 막 춤을 추는 릴스가 있는데 그거 따라하면 귀신 나온대. 그리고 그 릴스 특징은 음악이 안 나오고 마지막에 야구방망이 같은 몽둥이로 뭘 내려치는 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린 후에 귀신이 나타나는 거지. 누구나 지어낼 수 있는 괴담이라고 생각해. 그냥 쳐자자.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네가 깨어있을 애가 아니고 깨어있다 쳐도 다음날 어떻게 버티려고. 너같이 잠 많은 애가. 너한텐 귀신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새벽에 깨어있는 것부터가 곤욕이잖아. 그 후 영수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내일 아침까지 깨어나지 않았다. 근데 영수가 깨어나지 않은 것은 혁수에게는 공포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것을 혁수는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혁수는 영수가 말한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어 시도해 나라고 혁수는 얼떨결에 생각했다. 하지만 그 비명도 안 나오는 공포, 그리고 장시간 동안 자기 얼굴 바로 앞에 귀신을 맞닥뜨렸다는 것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을 혁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혁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단체 카톡방에 글을 적었다. 얘들아, 새벽 4시 44분에 변스타그램 피드에 귀신 릴스 올라오는데 거기서 귀신이 막 춤추거든? 그 춤 따라하면 귀신 나온다? 너네들도 해봐. 해석. 혁수의 친구 영수도 변스타그램에서 그 경험을 했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해당 괴담을 퍼뜨리는 중이다. 혁수와 영수 모두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괴담은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퍼져나갈 것이다.